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채널 운영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에 아들을 잃게 된 50대 엄마입니다. 아들만 생각하면 지금도 하염없이 눈물이 날 정도로 슬픈 마음이지만 이런 불행을 겪게 만든 며느리를 생각하면 슬퍼하고만 있을 틈이 없습니다. 아들을 힘들게 하고 불행의 단초를 제공한 며느리는 욕심을 부리다 단단히 제게 꼬리를 잡혀 쩔쩔매고 있는 상황인데요. 바람을 피우면서도 뻔뻔하기만 했던 며느리를 고발하기까지의 과정에 대해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엄마, 나 엄마한테 미안하지만 따로 분가해야 할 것 같은데. 왜? 며느라기가 분가하자고 그래서? 앞에서는 좋다고 그러더니 내가 많이 불편하다니? 집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러고 싶어서. 이제 신혼인데 직장 조금이라도 가까운 데 가야 출퇴근도 편하고 적응도 하지. 어차피 나중에 따로 살게 될 텐데 미리부터 훈련도 할 겸. 네 아빠나 나나 딱히 며느리랑 같이 산다고 불편할 건 없다만 너희가 힘들면 그렇게 해라. 대신 종종 찾아가서 먹을 거 챙겨주는 정도는 괜찮겠지? 엄마가 그러고 싶다면 그러는 건데 우리가 알아서 해볼게. 집사람 요리 솜씨 나쁜 편도 아니고. 그래, 걔가 아주 요리도 잘하고 야무진 면이 있더라. 어디서 배웠는지 몰라도 아주 잘해. 집사람 원래 요령이 좋아서 어릴 때부터 뭐 하나 가르치면 금방 익히고 그랬다더라고. 저번에 나랑 같이 당구 치러 간 적도 있었는데 금방 익히고 사람이 머리가 좋은 것 같아. 엄마한테 아침부터 마누라 자랑이니? 하여튼 분가하는 동안 필요한 거 있으면 꼭 말하고. 내가 너 보내려니까 아무래도 마음이 안 놓여서 큰일이다. 비밀번호 알려줄 테니까 종종 찾아오면 되지. 며느리 눈치 보여서 어떻게 그러겠어. 오기 전에 미리 연락만 하면 괜찮을 거야. 그리고 와서 엄마 내키면 쉬고 가도 되고. 들릴 일 있으면 용건만 후딱 해결하고 나오마. 그리고 네 아빠 손주 많이 보고 싶어 하더라. 나도 그렇고. 에이 엄마, 이제 신혼인데 손주는 무슨 손주야. 너희 혼인신고도 안 하고 결혼식도 단출하게 올린 상황이잖니. 애라도 있어야 부부 사이에 끈끈한 뭔가가 생기는 거야. 법적으로 안 묶여 있으면 애로라도 묶여야지 않겠어? 그건 우리가 알아서 때 맞춰서 잘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엄마 아빠 둘 다 건강 잘 챙기면서 지내. 아들과 결혼한 며느리는 첫인상도 싹싹하고 같이 지내는 동안도 예절이 바르던 아이였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결혼하고부터 전보다 더 표정이 어두워지고 살도 빠졌기 때문에 그것이 며느리 때문은 아닐까 걱정하고 있었는데요. 아들도 며느리도 둘 다 아니라고 하니 저로서는 믿을 수밖에 없는 일이었죠. 얘야, 너희 먹으라고 장조림 맛있게 잔뜩 해놨는데 가져다 줄까? 소고기도 듬뿍 넣고 간도 적절해서 아주 밥도둑이 따로 없구나. 어쩌죠, 어머님? 사실 얼마 전에 친정엄마가 이미 장조림을 잔뜩 해주셔서요. 이미 해준 것도 다 못 먹고 썩히는 중이라 받기가 그러네요.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네가 죄송할 건 뭐니? 어차피 하는 김에 손 크게 한 건데 다른 집 주고 나도 다른 거 받아오면 된다. 그래, 뭐 필요한 건 따로 없고? 어머님이 늘 챙겨주신 덕분에 부족한 게 없네요. 다만 걱정인 게 그이가 요즘 밥을 못 먹고 통 말라가고 있어서요. 밥을 못 먹는다니 건강이 어디 안 좋은 건 아니고? 저도 물어보니까 회사 일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잘하면 회사 관둘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이 되네요. 진용이가 회사 일로 고민인 줄은 전혀 몰랐구나. 들어가고 싶던 회사라서 잘 다니는 줄로만 알았더니. 원래 회사든 집이든 사람 관계가 제일 힘들고 스트레스라잖아요. 그이가 적응 혼자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는데 옆에서 보고 있으면 너무 안쓰러워요. 그래도 너처럼 걱정해주는 이쁜 마누라가 옆에 있어서 다행이구나. 오늘처럼 진용이 문제 편하게 얘기해주고 힘든 일 있으면 친엄마라 생각하고 편히 얘기하렴.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 덕분에 너무 든든하고 좋네요. 저희 선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해결해 보되 힘에 부친다 싶은 건 전달해 드릴게요. 며느리의 집안 역시도 저희와 마찬가지로 넉넉하지 못했었던 형편이었던지라 걱정이 많이 있었는데요.
다행히도 없는 형편에 살림을 잘 꾸려나가고 근검절약하는 모습을 보여서 며느리 하나는 잘 들였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는 우연히 아들을 만나러 인근에 방문했다가 명품 가방을 걸치고 비싼 차에서 내리는 며느리를 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생각해 보았지만 걸음걸이부터 행동거지까지 모두 며느리가 틀림없었죠. 예, 내가 오늘은 조금 의아한 일이 있어서 말이다. 너 누구 차에서 내리던데 명품 가방을 걸치고 있길래. 내가 당장에는 말을 못 걸었었다만 나중에 곱씹어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너길래 묻는다. 어머님 저 영주차에서 내릴 때 보셨구나. 영주? 그게 누구니? 제 고등학교 시절 동창인데 집이 엄청 잘 사는 친구예요. 가끔 만나서 커피나 마시고 수다 떨고 그러면서 노는데 저한테 선물로 명품 가방을 줬더라고요. 저는 필요 없다고 하는데 꼭 받으라고 어울릴 것 같다고 하도 성화여서요. 그렇구나. 나는 또 하도 착용한 폼이 자연스러워서 네가 산 건 줄 착각했지 뭐니. 무슨 소리라세요, 어머님. 저는 입맛도 취향도 싸구려라서 이런 명품 같은 거 부담스럽기만 해요. 생일도 아니고 제가 환불할까봐 친구가 보증서 맞는다고만 안 했어도 바로 환불해버릴 수 있었는데 못 그래서 아쉽네요. 예, 선물인 걸 또 뭘 환불까지 하고 그러니. 어차피 그런 좋은 가방 같은 것들도 막 쓰면 쓸수록 좋아진다더구나. 그러니까 괜히 남 준다거나 환불할 생각 말고 그냥 네가 쓰고 다니거라. 저한테 그런 게 어울리기나 할까요? 내가 보기엔 그보다 잘 어울릴 수 없을 정도로 예쁘게 잘 봤더구나. 감사해요, 어머님. 제가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님께도 이쁜 가방 사드려야 할 텐데. 예, 말만으로도 고맙다. 당시에 며느리를 차 태워준 것이 친구라는 말에 그렇게 위화감을 느끼지 못했으나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는데요. 생일도 아닌 날 며느리가 선물을 받는 것도 석연찮은 점이 있었고 차량 역시도 여자가 몰기보다는 남자가 몰 법한 크기와 색깔이었었죠. 차 안에 있던 사람의 얼굴도 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요. 아들, 엄마가 괜한 노파심에 하는 말일 수도 있으니 걸러들어라. 내가 얼마 전에 며느리를 길에서 만난 적이 있었는데 좋은 차에서 내리고 명품 가방도 들고 있더구나. 걔 말로는 가방은 선물 받은 거라고 하고 차는 친구 거라고 하던데 정말 그런지 알 수 없어서 내가 요즘 그거 신경이 쓰여서 악몽도 꾸고 그래. 엄마 최근 찾아왔을 때 표정이 안 좋다 싶더니 그런 걸로 고민하고 있었던 거야? 왜 그걸 또 혼자 꽁꽁 싸매고 있었어? 아니, 내가 너희 둘 사이가 걱정되니까 하는 말이지. 너야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고 걔가 말했지만 불화가 있는 건 아닌지 오만 상상이 다 든다니까. 그래서 너는 혹시 뭐 며느리 친구에 대해 아는 거라도 있고? 나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엄마가 걱정하는 그런 거 아냐. 남자가 아니라 여자 맞고 가방도 고마워서 선물 받은 거 맞아. 그런 거라면 다행이다. 그런데 아들은 회사 일이 많이 힘드니? 뭐 나야 늘 스트레스 받는 게 회사 일이지. 원래 세상 살다 보면 다들 치이면서 살잖아. 엄마랑 아빠는 괜찮으니까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야 한다. 알겠니? 힘든 일이 뭐가 있겠어. 이쁜 마누라 있겠다. 번듯한 직장 가지고 있겠다. 엄마 아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만 하면 만사형통이지. 나는 말이야. 네가 반듯하게 잘 자라줘서 참 고맙긴 한데 말이다. 그래도 네가 고민 같은 거 있을 때 힘들다고 한 번을 말 안 해서 많이 걱정이야. 군대 가서 고참이 괴롭힌 것도 너 전역하고서야 알았고 지금도 너 회사 일 때문에 힘든 거 며느리 통해서나 들었으니 이게 엄마 노릇을 제대로 하는 건가 싶다. 엄마가 그렇게 아들 걱정해주고 신경 쓰는 것만으로도 도리 충분히 다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자신을 걱정하지 말라는 아들에게는 정말로 별다른 걱정이 없는 건가 생각할 때였죠. 아들은 며느리와의 결혼 생활이 6개월 정도 접어들었을 즈음 제게 연락을 해왔었는데요. 엄마, 미안한데 다달이 보내던 용돈 좀 당분간만 끊으면 안 될까? 그리고 나 너무 돈이 필요해서 그런데 30만 원만 빌려줘. 네가 호의로 주는 거니 용돈에 대해서 내가 왈가왈부할 건 아니지만 무슨 일이라도 있는 거니? 네가 이렇게 아쉬운 소리를 나한테 안 하고 지내서 많이 걱정되는구나.
원래 내가 식단 같은 거 따로 챙기고 안 그랬었잖아. 그런데 그거 챙기기도 하고 알아볼 일도 있고 그래서 그래. 엄마가 힘들면 안 그래도 되니까 신경 쓰지 마. 다시 말하지만 엄마는 아들 고민 언제나 들어주고 싶고 해결해주고 싶은 사람이야. 고민이 있으면 뭐든 털어놓아도 괜찮다니까? 만약에 내가 집사람이랑 이혼하고 싶다고 하면 엄마 생각은 어떨 것 같아? 왜 이혼하는지 이유는 묻지 말아주고. 결혼하는 것도 이혼하는 것도 당연히 아들 뜻이니 따라주고 싶지. 그런데 그 이유 정도는 엄마로서 들을 자격이 있지 않을까? 네 아빠도 궁금해할 테고. 왜? 둘이 성격이 안 맞아? 그냥 같이 사는 것보다 혼자 사는 게 더 좋지 않나 싶어서 물어봤어. 싸운 것도 아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원래 부부 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잖니. 네가 당장은 힘들어도 견디다 보면 그게 또 달리 보이는 때도 있는 법이야. 그렇다고 혼자 끙끙 싸매지만 말고 엄마한테 꼭 말을 하고, 알겠지? 사실은 나 집사람이랑 일주일 전에 이혼했어. 엄마한테 말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통보식으로 처리해서 미안. 세상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갑자기 이혼이라니? 나도 정리하고 처리할 일들이 많아서 한 번에 다 말하기가 쉽지 않네. 조만간 집에 한번 들릴 테니까 그때 얘기하자. 응? 집사람은 집에서 나갔으니까 엄마가 와도 되고. 그래, 엄마랑 아빠는 늘 네 편이니까 꼭 말해줘야 한다. 알겠지? 아들은 반듯한 성격이었지만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일을 처리하려는 버릇이 있어서 저는 걱정이 많았죠. 그래도 이렇게까지 간곡하게 호소했으니 얼마 지나지 않아 이혼과 관련된 문제를 털어놓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들의 입으로 이 문제와 관련된 얘기를 들을 기회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퇴근길에 마주해오는 트럭에 박아 즉사했다는 아들. 회사 동료들이라는 사람들에게서 이 소식을 들었던 순간부터 졸도하려는 정신을 부여잡으려 간신히 힘을 써서 장례를 끝마칠 수 있었는데요. 장례 기간 내내 며느리에게 일을 알렸지만 무얼 하는지 전혀 연락이 닿지 않았었죠. 우리 애가 죽은 마당인데 이건 왜 자리도 자리하지 않고 정말 너무한 거 아닌가 싶어. 둘이 이혼한 마당에 장례식 꼭 참여할 의리야 없겠지. 그보다 당신 진용이한테들은 얘기 좀 자세히 해봐. 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혼을 한 거야? 얘기는 나도 자세하게 못 들어서 모르겠지만 성격 차이 같은 게 아닐까 싶어. 진용이가 전화로 할 얘기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마저 못 들었네. 진용이 그렇게 간 거에 만약 며느리 고년이 수쓴 거 조금이라도 있기만 해봐. 내가 고년 그거 꼭 감옥에 쳐넣든지 하고야 말 거니까. 아직 확실한 거 하나 없는데 미리부터 열 올리지 말자. 그리고 조만간 진용이 짐 가지러 집에 들를 건데 당신도 갈 거지? 당연히 가야지. 아이고 불쌍한 우리 아들. 혼자 외롭게 죽어갔을 생각하면 내가 이 나이에 지금 눈물이 다 나와. 우리가 행복해야 하늘에 있는 아들도 부모님 주책이다. 안 그러면서 편하게 보지. 당신도 마음 단단히 먹어. 알겠어?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집에 방문해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는데요. 우연히 아들의 짐 가운데 있는 일기장을 보게 되었고 거기서 충격적인 진실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에게는 다소곳하고 사람 좋아 보이던 며느리가 사실은 대놓고 바람을 피우고 다니고 과소비로 아들을 아주 힘들게 했다는 내용이었죠. 이 사실을 저희에게 말하자니 저희가 너무 힘들어할 것 같아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내용에 저와 남편은 그 자리에서 오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 내용을 들고 변호사한테 가니 충분히 형사 문제로까지 취급될 수 있는 일이라고 하시더군요. 어머님, 그이 죽었다면서요? 장례식 때는 연락이 닿지도 않더니 이제야 보이는구나. 내 아들 죽을 때 너 대체 뭐 하고 있었니? 저 이혼 당했고 이미 남이나 다름없는 마당에 그게 중요할까요? 됐고 당장 그이 집에서 나가주세요. 이제 제 집이니까요. 그이가 저한테 집 준다고 약속도 했었고요. 그래, 한번 들어와 보거라. 반응이 영 이상하시네요. 저는 딱히 얼굴 뵙고 싶은 마음 없으니까 깔끔하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만 하자고요. 그래, 너 아주 말 잘했구나.
네가 우리 아들 결혼 초부터 바람나선 다른 남자랑 비교하고 돈으로 핍박해대고 바람 피우고 다녔던 거 다 알고 있다. 대체 그게 무슨 황당한 얘기예요? 집 주기 싫으면 싫다고 하시지 왜 없는 이야기를 지어내시냐고요. 그동안 앞에선 착한 척 굴면서 뒤로는 얼마나 호박씨를 깠는지도 잘 알고 있어. 변호사 도움 받아 핸드폰의 대화 내용 복원하니 아주 가관도 아니더구나. 심지어 우리 아들 사망보험 가입하라고 종용하면서 피곤하다는데도 데리러 오라고 부려먹고 그랬다며. 교통사고 날지도 모른다고 걱정하는 애한테 안 그러면 이혼이라고 협박하는 네 말까지 다 담겨 있다. 이래놓고 아들이 고생해 산 집을 달라느니 뭐니 하는 소리가 나오니 넌? 그럼 깔끔하게 포기를 하든지 할게요. 그럼 되잖아요. 그렇게는 안 되지. 네가 이제까지 과소비로 아들한테 뜯어냈던 돈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정서적으로 학대한 것만은 곱게 못 넘어간다. 우리한테도 막대하는 거 보고 싶지 않으면 잘하라고 협박했었으니 착한 우리 아들이 그렇게 힘들어하지. 너 조만간 감옥 갈 준비나 하고 있거라. 어머님, 그게 감옥까지 갈 일이 되나요? 못난 남편 만나서 억울한 제 입장도 고려하셔야죠. 그리고 결국 저랑 결혼한 것도 그의 선택이잖아요? 피곤하고 힘들다면서도 제 뜻대로 따라온 것도 그 사람이고 교통사고도 본인 실수잖아요. 그래, 아주 네가 말 잘했구나. 그럼 네가 저지른 일들도 네가 선택한 거니 똑같이 책임지려무나. 아줌마,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겠어? 내가 집 포기하겠다고 하잖아. 짐승만도 못한 본색을 드러낸 전 며느리에게 더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을 협박하고 착취해 이혼까지 결심하게 할 정도로 힘들게 해놓고 뻔뻔하게 집까지 요구한 미친 인간을 용서해줄 이유는 없죠. 곧 있을 재판의 결과가 부디 정의롭게 결말을 맞이해 하늘에 있는 제 아들에게 위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 잘 지내? 나야, 유나. 뭐야? 네가 먼저 연락을 하는 일도 다 있네? 무슨 일인데? 글쎄 들어봐. 나 S은행에 들어가게 됐어. 그 모두가 다 아는 S은행 말이야. 심지어 나 바로 본사에 배치됐잖아. 대박이지? 그렇구나. 축하해. 그래서 어제 입사 축하 기념으로 가족끼리 프렌치 레스토랑 다녀왔어. 엄마가 입사 축하한다면서 엄청 고급진 원피스 선물해줬고 아빠는 500만 원이나 하는 다이아 목걸이 사줬다? 사회인 된 걸 축하한다면서 말이야. 좋겠지? 또 옷이랑 액세서리 선물 받았어? 이미 집에 넘쳐날 정도로 많잖아. 내가 쓰던 방에까지 갖다 놓을 정도로. 축하 선물이라잖아. 근데 설마 지금 질투하는 거야? 하긴 언니는 이렇게 축하받은 적이 없으니까. 듣보잡 중소기업에 들어간 인생 패배자잖아. 뭐? 누구 보고 패배자라는 거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어릴 적부터 공부도 안 하고 이상한 지잡대 들어가서 놀기만 하다가 엄마랑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도 전부 걷어차고 진심 뭐하는 곳인지도 모를 이상한 회사에 들어가서는 장려면서도 책임감 없이 집에서 나가버린 쓰레기 같은 불효녀의 인생 패배자 맞잖아. 언니는 우리 집안의 수치야. 내가 왜 너한테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그래, 뭐 딱히 학교 성적은 좋은 편이 아니었지만 나도 내 나름대로 하고 싶은 게 있어서 대학도 최대한 노력해서 들어갔고 내 실력으로 취직하고 싶었기 때문에 소개받은 곳들도 거절한 거야. 그리고 뭐하는 회사인지 모르는 게 아니라 네가 알려고 안 할 뿐인 거잖아. 영상 제작 회사라고 몇 번을 말해? 자꾸 변명만 늘어놓네. 언니가 맨날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사랑도 못 받는 거야. 나는 언니랑은 다르게 유치원 때부터 성적도 좋았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할 것 없이 항상 최상위권이었고 결국 대학도 좋은 곳 가서 아빠가 소개해준 회사에도 들어갔어. 이런 효녀가 또 어딨어? 이러니까 내가 이쁨 받는 거지. 아, 그래 알았다고. 귀에 닦지 않겠어 정말. 아빠나 엄마나 언니 같은 자식은 필요 없었다고. 딸은 나 한 명만으로도 충분했다고 그러더라? 언니가 집 나가고 나서부터 엄청 좋아하던데? 드디어 진짜 가족끼리만 살 수 있겠다면서 말이야. 그러셔? 그래봐야 난 딱히 아무렇지도 않아.
다들 성격 파탄자인 건 익히 알고 있으니까. 또 그렇게 믿게 말하네. 그 태도 안 고치다가 진짜로 호적에서 파이게 될지도 몰라. 얼마 전에 엄마가 절연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하더라? 뭐 나도 일단 모자란 언니는 쪽팔리기만 하니까 찬성이긴 하지만. 그럼 그렇게 하면 되겠네. 난 아쉬울 게 없거든. 센 척하기는. 불쌍해라. 그래도 생활비는 계속해서 보내는 게 어때? 언니가 보내는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은 내 옷 한 벌값도 안 되고, 난 천재라서 금방 언니 연봉도 뛰어넘을 거니까 크게 도움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효도도 안 하면 진짜로 언니 존재를 아예 잊게 될지도 몰라. 말 안 해도 생활비는 계속 보낼 거야. 그래도 착각하지 마. 생활비를 보태는 건 고등학교 때까지는 학비를 내줬으니까 그걸 갖고 있을 뿐인 거지, 너나 부모를 생각해서 보내는 게 아니라고. 아, 네네.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난 엄마 아빠랑 새 정장 좀 고르러 가볼게. 아무래도 큰 은행이다 보니까 이런 건 확실하게 해야지. 단이나 만화한 중소기업과는 달라서 말이야. 그럼 안녕. 오랜만이네. 엄마야. 잠깐 연락되니? 엄마라고? 보이스피싱 같은 건가? 보이스피싱이라니. 집에서 나간 지 고작 몇 년 된 거 가지고 벌써 네 엄마도 잊어버렸다 이거야? 아니, 아무리 내가 카톡 아이디를 알려줬다고는 해도 지금까지 한 번도 엄마한테서 연락이 온 적은 없다 보니까 조금 의심돼서 그랬어. 근데 무슨 용건이야? 생활비 때문에 연락했어. 돈을 조금 더 늘려줬으면 해서. 왜? 실은 유나가 S은행을 그만뒀거든. 2달 전에. 아니, 벌써? 취직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니, 상사랑 잘 안 맞았다나 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엄청 크게 혼났대. 유나가 뭐 좀 사는데 돈이 부족해서 그저 금고에서 살짝 돈을 빌렸을 뿐인 건데. 아니, 그건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잖아. 은행원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짓 아니야? 혼난 정도에서 그친 걸 보면 오히려 그 상사 완전 착한 사람 같은데? 아무리 그래도 다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크게 꾸짖을 필요는 없잖아. 불쌍하게 말이야. 유나가 쪽팔려서 자기도 모르게 상사 뺨을 때리는 바람에 더 이상 다니기가 힘들었대. 아휴, 손도 아팠을 텐데. 마음 아파 정말. 무조건 100% 걔 잘못이잖아. 횡령에 상사 폭행까지 하다니. 그만둔 게 아니라 잘린 거 아니야? 아니야. 내가 유나 그만두게 하겠다고 직접 전화했어. 아무리 대기업 은행이라고 해도 유나한테 상처를 주는 상사가 있다고 하면 일 못 시켜 나는. 그래서 지금 다른 직장 알아보는 중인데 다들 보는 눈이 없어서 그런지 쉽지가 않네. 유나도 상처받은 후로 토라져서는 맨날 방에 틀어박혀 있어. 그럼 걔 지금 백수라는 소리야? 너 말 그렇게 함부로 하지 마라. 유나가 처음으로 혼난 거라 크게 상처받았단 말이야. 그냥 잠깐 안정 좀 하다가 바로 다시 취직할 거야. 누가 뭐라고 해도 우리 유나는 남들과는 다르게 천재니까. 그래, 뭐 대강 사정은 알겠는데 왜 내가 생활비를 늘려줘야 되는 건데? 지금까지 내 생활비는 별 신경도 쓰지 않고 생활했으면서 내가 그거 좀 늘려봐야 크게 바뀔 것도 없을 거 아니야? 유나가 말하길 내가 보내는 돈은 유나 옷 한 벌값도 안 된다던데? 사실은 네 아빠가 쓰러지셨거든. 뭐? 저번 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침대 옆에서 쓰러져 있었어. 뇌경색이라고 지금도 아직 입원 중인데 이제 우반신을 못 움직이게 될 거래. 그래서 일도 계속 못하게 될 것 같아. 뭐야? 난 처음 듣는 소린데? 왜 나한테는 말 안 해준 거야? 왜냐니? 너한테 말해봐야 아무런 소용도 없겠다 싶어서 그랬지. 네가 돌아와도 골치 아프기만 하니까. 그게 무슨 소리야? 하여튼 앞으로 아빠는 일 못해. 연금은 받을 수 있다고 그러고 나도 알바를 하고 있기는 한데 생활비가 조금 부족해. 이대로 가다간 예전처럼 유나한테 옷도 못 사주게 생겼어. 유나가 다시 취직해서 우리 생활이 안정될 때까지만이라도 좋으니까 생활비 좀 늘려주렴. 네 소중한 동생 좀 도와줘야지. 네가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그 정도는 할 수 있잖아. 연 끊자. 뭐? 지금까지는 어찌어찌 참아왔는데 이젠 한계야. 보내던 돈도 끊을 거고 2번 다시 그 집엔 안 돌아가. 이젠 그냥 나 잊고 살아. 무슨 소리야? 생활비를 끊는다니 절대 안 돼. 힘들게 낳아줬더니 제대로 된 학교랑 회사에는 못 갈 망정 하다못해 돈이라도 꼬박꼬박 보태서 효대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게 맨날 나를 능력 없는 불효녀 취급만 하잖아. 난 혼자 힘으로 독립해서 취직하고 돈 벌고 생활비까지 보태고 있어. 내 앞가림은 확실하게 하고 있단 말이야. 집에서 맨날 어리광만 부리면서 사치나 하고
사회를 만만하게 보다가 결국 백수가 되어버린 유나와는 다르다고. 근데 왜 내가 능력 없는 년 취급을 받아가면서 그 부담을 져야 되는 건데? 나는 유나한테 낭비나 시켜주려고 일하는 게 아니야. 여태 없는 사람 취급해놓고는 이제 와서 나한테 의지하려고 하다니 엄마 스스로 생각해도 너무하지 않아? 건방진 소리 하지 마! 나는 네 부모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나를 가족 취급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래, 내가 딱히 똑똑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되지도 않는 부당함에 예의에 하면서 따를 정도로 둔하지도 않아. 나를 그런 취급하는 사람과는 연을 끊는 게 낫겠어. 아니, 잠깐만 기다려봐! 설마 진짜로 연을 끊을 생각이니? 그래, 그렇다고 말했잖아. 마침 잘 됐네. 엄마도 나랑 연 끊고 싶었다면서. 나는 그렇게 생각한 적 없어. 거짓말 마. 유나한테 다 들었으니까. 내가 이사 갔을 때 진짜 가족끼리만 지내게 되었다면서 기뻐 날뛰었다더만. 아니 그건 오해야. 어차피 나는 아빠가 쓰러진 사실도 못 전해 듣고 엄마한테 잘 지내냐는 한마디조차 못 듣는 년이잖아. 있으나 마나한 존재지 뭐. 아니야, 너도 내 소중한 딸이라고. 지금까지 소홀히 대한 건 사과할게. 그러니까 좀 봐줘라. 지금은 너 말고 또 의지할 사람이 없어. 생활이 좀 여유로워지면 뭐든지 사달라는 거 다 사줄게. 옷이든 액세서리든 차든 뭐든 유나한테 사준 것만큼 똑같이 사줄게. 그니까 제발 좀 도와줘. 난 아무것도 필요 없고 당신들한테 그런 거 받고 싶지도 않아. 뭐 유나를 그따위로 키운 것에 대한 벌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포기하고 나가 죽든 아니면 죽기 살기로 일을 하든 해야지 어쩌겠어? 나는 연 끊을 거니까 이제는 알아서들 해. 그렇게 말하지 마. 부탁이야 유주야. 이야, 드디어 내 이름이 기억났나 봐? 집 나간 지 몇 년 만에 완전히 까먹은 줄 알았지. 뭐 이미 늦긴 했지만 말이야. 그럼 잘 지내. 그 후로 몇 년이 지나도 유나는 나는 부려먹으라고 태어난 사람이 아니야 라는 소리를 하며 일하기를 거부하면서 완전한 백수가 되어 핸드폰 게임에 빠져 소액결제만 왕창하면서 엄마가 알바로 번 돈과 아빠 연금만 갉아먹고 살고 있다고 한다. 아빠는 우반신을 자유롭게 움직이지 못한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해 병간호를 해주는 엄마에게 손찌검을 하게 되었고, 엄마는 해본 적도 없는 알바와 아빠 간호, 일도 안 하고 노는 유나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가며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다고 한다. 지금은 어떻게든 버티고 있긴 한데 슬슬 한계가 찾아오지 않을까 싶다. 나는 엄마랑 유나 연락처를 전부 차단했고 혹시 몰라 핸드폰까지 바꾸고 회사 근처에 있는 빌라로 이사를 갔다. 이사하는 김에 친구에게서 고양이도 분양받았다. 지금은 고양이도 키우고 일도 열심히 하며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다.